대학교 가지 마세요. 부모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생각을 할 줄을 몰라요. 요즘 애들은 거의 이제 된 것 같아 애들이. 사실 이 얘기도 굳이 할까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라. 근데 저는 제 과거를 통해서 깨달은 게 너무 많고, 저처럼 이렇게 비슷한 환경을 겪어온 사람들한테 정말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입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대학교 입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공부를 진짜 안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거의 공부랑은 거리가 먼, 그냥 뭐 어렸을 때 워낙 친구들 좋아해서 친구들이랑 놀고 맨날 놀러 다니고 오락실 가고, 중학교 올라와서는 또 나쁜 짓도 빨리 배웠어요. 중학교 때 막 담배도 친구들이랑 피고, 뭐 몰래 막 술도 마시고, 학교 뒤에 철도길에서 막 수업 땡땡이 치고 막 그랬어요. 어쨌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거의 뭐 공부랑은 이제 담을 쌓은, 제 성적이 아마 제 기억으로 거의 이제 하위권이었던 것 같아요. 저 때는 반 인원수가 한 40명, 50명 됐거든요. 근데 거의 한 30몇 등, 40등 항상 그 정도로 유지했고, 그것도 한자를 싫어해서, 지금은 한문 그 과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기, 2학기 두 번 다 한문 수업을 제가 꼴등을 했어요. 시험을. 그 정도로 이제 공부에 관심이 없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계기가 있었어요. 집에서 가족끼리 밥을 먹는데 부모님이 저한테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갈 만한 얘기를 하셨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오래전, 거의 뭐 30년 가까이 전 얘기라서 정확히 어떤 단어를 표현해서 얘기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넌 커서 뭐가 될래? 너 같은 놈은 뭐 너는 가망이 없어. 막 이런 표현에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밥 먹다가. 근데 그게 그 어린 나이에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래서 딱 그거였어요. 아, 보여줘야겠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이 끝나고 고3 올라가는 첫 날부터 마음을 먹었어요. 아, 공부를 하자. 다 필요 없고, 부모님은 나를 진짜 대학교도 못 갈 그런 못난 놈을 보니 일단 보여주자. 약간 딱 그거였어요. 그래서 대학교로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자마자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공부를 어떻게 했냐,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런 게 아니라 1교시 시작하고 학교 끝날 때까지 수업 하나도 안 들었어요. 수업 하나도 안 듣고 문제집만 풀었어요. 계속. 쉬는 시간에 진짜 오줌 마려워서 화장실 할 때 빼고는 정말 학교 그 방과 일정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문제집만 풀었어요. 그게 제 기억에 거의 하루에 한 권 이상을 푼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학교 앞에 그 책방에서 그 수능 총정리 그 문제집 있잖아요. 위로 넘기는 거. 그것만 그냥 계속 풀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그 수능은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짜집기해서 나오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1, 2 때 공부를 안 했는데 고3 때 지금 이 수업을 들어서 과연 될까 보다는 그냥 머리를 쓴 거죠. 저 나름의 전략이었어요. 아, 이 문제들을 진짜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풀다 보면 왠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자마자 원래 이렇게 짝이 있잖아요, 책상이. 근데 저는 그 맨 앞줄에 앞으로 혼자 책상을 갖고 가서 그날부터 고3 수능 보는 날까지 문제집만 풀었어요. 그냥 계속. 쉬는 시간에도 그 수업 시간에도. 이제 그렇게 하다가 고3 동안 모의고사를 계속 보잖아요. 첫 모의고사 때 정확하진 않지만 뭐 한 30몇 등 정도 했어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를 계속 보면 볼수록 등수가 진짜 그래프처럼 이렇게 올라갔어요. 30몇 등에서 30등, 뭐 20몇 등, 20등, 10몇 등. 그래서 수능 직전에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제가 1등을 했어요. 반에서 1등을 하고.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도 되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교 1, 2학년 때 되게 문제가 많은 애로 낙인이 찍혔었거든요. 학교에서 담배 피다 걸려, 싸움하다 걸려, 부모님까지 왔었으니까 학교에. 근데 그러던 놈이 갑자기 미친놈처럼 혼자 맨날 문제집만 푸는데, 근데 그거를 되게 웃기게 봤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계속 올라서 마지막에 1등을 하니까 선생님도 놀랐던 거지. 그래서 결국에 이제 수능날 수능을 봤는데 수능 점수가 한 340 몇 점 나온 것 같아요. 400점 만점에. 저한테는 엄청난, 진짜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점수였어요. 그리고 수능도 반에서 1등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어렵게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라는 곳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시는 분들 중에 공부를 잘하시고 학생 때 엘리트였던 분들은 뭐 인하대에 나온 걸로 저런 거 얘기하지 하지만 인하대학교가 나쁜 학교는 아니에요. 그래도 인천에서는 제일 알아주는 학교고 제 주변 친구들, 친한 지인들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만큼 제가 공부를 안 하고 못했었기 때문에. 문제는 그게 아니라 막상 입학을 하고 딱 학교에 가니 이미 저는 제 목표를 이룬 거예요. 부모님한테 보여주고자 함이었지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대학교 간 게 아니라 대학교 입학하는 거가 목표였어요. 이미 저는 목표를 이뤘잖아요. 대학교 가서 또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모든 과목은 시험을 아예 안 봤어요. 진짜 학점이 0이 나왔어요. 0. 진짜 0. 그래서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1학기 마치고 바로 군대를 갔어요. 자원에서 바로 군대로 도망을 간 거죠. 군대 이제 제대하고 1학년 이제 2학기로 복학을 했는데 그때도 공부를 안 했어요. 결론은 인하대학교로 제가 졸업은 못했어요. 왜냐면 4학년 때 한 학기 남겨두고 유학을 갔기 때문에 졸업은 못했는데 결국 4년 동안 인하대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안 했다. 제가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다라는 걸 알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서 돌아보면 그렇게 죽자사자 공부한 게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되냐 물어봤을 때 저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얻은 게 없어요. 제가 그때 1년 동안 벼락치기에서 문제집을 몇백 건을 풀었는데 기억에 나는 게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수학 문제 저 지금 중학교 수학 아마 중학교 뭐 정석 이런 거 문제 줘도 저 못 풀걸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입시의 문제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도 4년 그리고 초중고를 다 나왔고 대학교 다녀 미국 가서 미국에서 이제 편입하는 그 과정 때문에 대학 생활을 한 5년? 회수를 한 6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느낀 거는 한국의 교육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A는 B야. 그러니까 넌 A는 B라고 알면 돼. 이런 교육이고 미국의 교육 방식은 A는 뭘까? 하고 던져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국은 스스로 생각할 여지를 두지 않아요. 우리나라 입시는 단기적인 암기를 시키는 거죠. 사실 머리가 완전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단기적인 암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암기해서 법학과를 가던 무슨 어디를 가던 그리고 사실 법학과도 그 사시 공부할 때 다 외우는 거잖아요. 그거를 뭐 누가 깨닫겠어요. 근데 그렇게 달달 외워서 그렇게 고생을 해서 대학교를 간다 한들 과연 그게 얼마나 얻을 게 있을지,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돌아봤을 때 그 입시의 스트레스가 과연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만큼 인생에서 필요한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지금도 제 주변에 보면 이제 아이를 일찍 낳은 부모들이 이제 애들이 학교 갈 때가 되고 또 중학생, 고등학생은 뭐 당연히 수능 준비해야 되니까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과외하고 뭐 요즘 중학생, 초등학생들도 보면 막 그 학원 차들이 밤 9시, 10시 막 이때도 막 다니더라고요. 저희 때도 그런 게 있었지만 요새는 그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과연 그런 게 애들한테 도움이 될까? 서울대 연고대를 나왔다고 해서 그중에 사회에서 정말 성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보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고 열심히 하는 건 좋죠. 학교 다닐 때 학생이 공부를 하는 거는 맞는 거니까. 근데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혹은 남들이 다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그 압박감, 스트레스에 의해서 입시를 준비하고 하면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거를 하는 것만큼 스트레스 받는 게 어디 있겠어요. 제가 이제 지금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죽어라 공부해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요즘 세상에 살아갈 길이 너무 많거든요. 돈 벌 길도 너무 많고 막말로 요즘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유튜브로 수익을 내고 이런 뭐 크리에이터들 활동을 해서 많은 수입을 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걔 중에는 좋은 학교 나온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죽어라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공부를 하기보단 저는 계속 새로운 거를 경험해 볼 것 같아요. 뭐 학원을 다니든 아니면 뭐 내가 컴퓨터를 해보든 뭔가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나한테 잘 맞는 걸 찾을 것 같고, 왜냐면 실제로 사회에 나와서 먹고 살려면 학교에서 문제집 풀면서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엔 다 경험이 쌓여서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지금 그게 엄청난 것 같고 지금 여기서 공부를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하루 쉬고 싶으면 그냥 쉬면 돼요. 너무 힘든데 공부를 해야 되면 그냥 하지 마세요. 하루 정도 쉬어도 되고, 그리고 진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자꾸 회의감이 들면 다른 곳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세요. 뭐 요즘 막 유튜브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고 할 수 있는 거 너무 많잖아요. 꼭 대학교로 가야겠다는 그거는 전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전 대학교도 약간 교육 환경이 비슷하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다녔을 때는 그냥 거의 일방적인 학습이에요. 학습. 그러니까 거의 일방적인 교육. 근데 굳이 대학교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대학교를 정말 가고 싶은 뚜렷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내 꿈이 유전공학을 공부해서 뭐 유전공학 박사가 되는 거야. 그럼 대학교 가야죠. 왜냐면 베이스를 배워야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단순히 남들 다 가니까 나도 대학교 가야지, 내 친구도 가는데 나도 가야지,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야겠지, 이런 거는 정말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 영상을 보고 제 이 얘기 듣고 욕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이건 제 그냥 의견이에요. 차라리 대학교를 꼭 가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냥 내 의지가 아닌 타인의 의지나 그런 어쩔 수 없으면 주변 환경 때문에 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학교 가지 마세요. 대학교는 나중에 사회생활 하면서 정말 내가 필요를 느꼈을 때 그때 다닐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 지금 이 호텔 회사에서도 뒤늦게 대학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꼭 가야겠다는 절실함이 느껴지지 않으면 가지 마시고 차라리 사회생활을 먼저 하세요. 아니면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이제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성인이니까 본인 스스로 자기는 책임져야 될 나이니까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든 뭐 공사장에서 일을 하든 내가 내 생활비 벌 수 정도 벌면서 이것저것 해보세요. 하고 싶은 거. 학교 다닐 때 여건이 안 돼서 못했던 것들,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이 있거나 그런 것도 있으면 그런 거를 저는 새로운 거를 많이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저 같은 경우는 그 신규 입사자를 뽑을 때 고졸과 대졸의 차이를 두지 않아요. 똑같아요. 연봉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나라의 이름만 얘기하면 인류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 우리 회사에도 있어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고졸과 비교해서 일을 더 잘하냐?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대학교 와서 무의미하게 막연히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해서 졸업장을 따는 것보단 그 시간에 생산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기술을 배운다든지 그런 게 결국엔 더 좋지 않나. 꼭 좋은 대학교로 나오고 죽어라 공부해서 대학교로 간다 한들 사회에서 성공한다는 보장 절대 없고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한테도 저도 자식이 있지만 그냥 제가 감히 제 의견을 얘기해드리자면 자식들이 잘 되길 원하는 거는 저도 부모로서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거의 자식들을 혹사시키는 것 같아요. 심지어 미취학인 아동들 그리고 초등학생들조차 학교 방과 이후에 막 학원을 보내고 밤늦게 막 9시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거를 그렇게 시키는 부모님들, 저 세대 혹은 제 전 세대 사람들은 어렸을 때 그렇게 공부를 했냐?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진짜 어렸을 때 정말 흙에서 놀고 풀밭에서 놀았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이 사교육이 거의 경쟁이 된 것 같아요. 내 자식이 하나라도 더 배워서 내 자식이 옆집 아들보다 더 잘 돼야 돼. 반에서 누구보다는 더 잘 돼야 돼. 과연 그게 부모로서 올바른 자식 교육인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정한 자식을 위한 부모라면 자식이 행복한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중에 얘가 잘 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강제로 시키는 거야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어렸을 때 공부를 시키고 애들 닮지 않게 키워서 대학교로 간다 한들 그 애들이 타의에 의해서 강제로 배워서 대학교 가서 성공을 할까요 과연? 똑같은 교육을 이렇게 받고 자라다 보니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애들이. 카이스트의 정재승 교수님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엄청 공감했거든요. 카이스트라는 학교가 우리나라에서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학교 중에 하나잖아요. 가장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적인 아이들이 와야 되는 학교인데도 요즘 카이스트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창의력이 없대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받다가 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애들이 그냥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을 할 줄을 몰라요. 요즘 애들은 주입식 교육을 받다 보니 내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죠. 진정 자식을 위한다면 자식을 위한 그 부모로서의 교육 방법이 뭔지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죽어라 교육을 시키고 돈을 들여서 사교육을 시키고 쪽집게 가해를 시켜서 얘가 좋은 대학교에 간다 한들 과연 얘가 행복할까? 뭐 그렇게 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뭐 변호사가 되고 뭐 학자가 되고 대기업에 들어가면 돈은 많이 벌겠죠.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경로는 요즘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녀들이 뭘 원하는지, 얘가 어떤 장점을 갖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지 그런 거를 잘 관찰하고 그런 부분을 살려주고 해보게끔 유도하는 게 올바른 자식 교육이지, 이 학원 무조건 보내야 돼, 이 선생님한테 무조건 가르쳐야 돼, 막 이렇게 애를 거의 막 혹사시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올바른 부모로서의 자식 교육은 아닌 것 같아요. 저 또한 제 자식을 그렇게 교육시키지 않을 거고, 그냥 한 번쯤은 이 우리나라의 입시 현실, 이 교육 현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워낙 이런 것 때문에 요즘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걸 많이 받고, 또 알게 모르게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물론 걔 입장에서는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겠죠. 정말 저 이해해요. 왜냐면 저도 고3 때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그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얼마나 후회를 할까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만약에 기말고사 못 봐요. 엄청 큰 거잖아요. 남들한테 뒤처질 것 같고. 그렇지만 지금 10년 뒤에, 20년 뒤에 돌아보면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제가 그렇다고 야 공부하지 말고 그냥 놀아, 네 하고 싶은 거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는 안 받았으면 좋겠고, 학생 때 기본적인 최소한의 교육만 이수를 하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안 되고, 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못 간다 한들 잘 찾아보면, 열심히 살다 보면 성공할 기회는 너무나 많다. 이것저것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다 보면 저는 그게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제적으로 공부를 하게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머리에 막 다 때려 넣어서 학교로 가서 그냥 나는 의대로 왔으니까 나는 의사가 돼야 돼, 어쩔 수 없어, 이런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회에서가 아니라 인생에서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올바른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힘들면 잠깐 내려놔도 괜찮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나는 정말 못난 놈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 유튜브 계정으로 연락을 주세요. 제가 만나서 더 깊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를 보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한테는, 물론 내 자식이 잘 되고 싶은 건 다 똑같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 자식한테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건지. 물론 내 자식을 위한 거라 하겠죠. 근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부모는 나중에 행복을 위해서 지금 잠깐 희생을 할 수밖에 없어.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해야 나중에 행복해져. 개런티 할 수 있으세요? 지금 이렇게 죽어라 공부를 해서 학생 때 학생다워야 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죽어라 공부를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바보를 만들어서 문제를 외우는 자식을 만들어서 대학교를 보낸다 한들, 그 자식이 나중에 이제 돌이켜 봤을 때 본인의 인생을 행복해 할까요?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저한테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